첫 번째,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서 이임생 이사가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임생 이사는 후보들과의 면담과 협상만 진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있었던 임시 온라인 회의, 그러니까 11차 회의는 정식 회의가 아니었고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습니다. 따라서 이임생 이사가 권한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차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업무의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임은 정혜성 위원장에게 이루어졌지만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순위는 정해졌습니다. 1등은 홍명보였고 그 순위에 따라서 이임생 이사가 권한을 물려받아 이를 처리했기 때문에 감독 추천권에 대해서 이임생 이사가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10차 회의에서 5명의 후보를 추린 후 정혜성 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고 공식적인 전력강화위원회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정권을 위임받은 이후 3명의 최종 후보를 정하고 협회에 추천했습니다. 이 추천에서 홍명보 감독이 1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올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정혜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최종 후보자 3명을 보고했고 홍명보 감독이 그중 1순위였습니다. 또한 10차 회의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계속해봐야 끝도 없으니 위원장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결국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고 감독 후보 명단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5명을 추려서 정혜성 위원장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은 7표를 받아 박근혜와 공동으로 7표를 받은 것이며 이것이 홍명보 감독이 1등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홍명보, 박은호, 카사스, 포엣, 아놀드 등 5명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이 5명 중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차후 회의록에서 정혜성 위원장은 부담스러워서 자신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더라도 위원들의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지만 협회 본부장은 그냥 정혜성 위원장이 1, 3위를 정해서 순위를 확정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3명의 최종 후보를 정하고 협회에 추천하면서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즉, 홍명보 감독이 1순위였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력강화위원회가 정혜성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정혜성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협회가 반박문에 이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표현했지만 더 읽어보면 정몽규 회장은 최종 후보 3명을 다시 면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길 원했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올렸지만 정몽규 회장은 이를 반려하고 3명을 다시 한번 만나본 후 다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축구협회의 주장은 여기서 또 달라집니다. 분명 오늘 반박문에서는 정권을 위임받은 정혜성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등으로 올렸기 때문에 1등으로 올리는 순간 끝난 거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예전에 올린 걸 보면 정몽규 회장이 그 1등을 아니야. 3명을 다시 다 만나고 왔으면 좋겠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끝났다고 볼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계속 끝났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끝났다고 얘기가 되지 않으면 이임생 이사가 다시금 후보를 정하고 다시금 순위를 매겨야 하죠. 그런데 이임생 이사가 순위를 매길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오늘 문체부 감사에 의하면 건네받지 못했어요. 사람들한테 전력강화위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임생 이사는 1등, 2등, 3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혜성 위원장이 홍명보를 1등으로 올렸으니까 거기서 끝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하니까 그냥 이임생 이사가 1등, 홍명보, 그걸 가지고 홍명보와 이야기를 해서 협상만 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임생 이사가 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내가 최종 후보 5명을 이어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3명이 아니라 5명, 그러니까 차에서 끝났으면 홍명보가 1등, 2등은 박은호, 3등은 포에이니까 이걸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임생 이사가 본인이 말하기에는 아니다. 나는 그냥 5명을 내가 목록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게 기준점이 되냐면 정혜성 위원장이 순위를 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10차 회의가 끝나고 10차 회의에서 5명을 줄였어요. 그러면 그 5명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골라서 1등을 위로 올려라. 이게 이제 10차 회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단 정혜성 위원장이 1등으로 홍명보를 올렸는데 정몽규 회장에게 거절을 당했고요. 1번, 2번. 여기서 끝나려면 이임생 이사는 1등 홍명보, 2등은 박은호, 3등은 포에이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임생 이사가 말한 건 나는 그게 아니라 5명의 명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이임생 이사가 순위를 정한 거예요. 국내 감독은 홍명보 1명이었고 외국인 4명은 포에이, 박은호, 카사스, 아놀드. 이 4명 중에서 1명은 이미 인터뷰를 했던 인물이라서 제외했고 1명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무산됐습니다. 2명이 빠졌죠. 아놀드와 카사. 그래서 포에이와 박은호를 내가 가서 만났고요. 그 이후에 홍명보를 만나고 내가 순위를 정해서 1등 홍명보라고 내가 정했습니다. 말이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오늘 올린 축구협회 반박문에는 이임생 이사가 순번을 정한 게 아니라 정혜성 위원장이 순번을 정한 걸 그대로 이임생 이사가 협상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협상만 한 거다.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가 권한을 물려받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임생 이사는 또 아니다. 내가 순위를 정했다라고 상반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임생 이사가 순번을 정했다면 이임생 이사가 감독의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임생 이사가 오늘 문체부 감사에 의하면 그런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모든 전력강화위원들이 이임생 이사에게 정혜성 위원장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의 권한을 다 가져가서 당신이 감독을 선택해라 이걸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임생 이사가 따로 카톡을 보내서 전력강화위원 몇 명에게 카톡을 돌려서 기자에게 나에게 권한을 물려줬다는 것을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대요. 본인들이 찔려서 그런 거잖아요. 이 권한에 대한 승계 과정에서 이임생 이사가 권한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찔리니까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몰래 연락해서 동의했다고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게 심지어 밝혀졌어요. 그런데 오늘 축구협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초에 이임생 이사는 그런 권한을 물려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왜냐?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미 전력강화위원들이 정혜성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지 않았냐. 그런데 이 넘겨준 권리가 이임생 이사가 정혜성 위원장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대로 정혜성 위원장에게 권한을 물려준 게 이임생 이사에게 승계가 된다. 그래서 그 임시회의는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도의상 위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는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동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도의적으로 이임생 이사가 정하겠다고 공유 혹은 통보하는 자리였습니다. 말이 또 바뀌어요. 언제는 그 임시회의에서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들이 권한을 줬다고 했다가 이제는 반박문을 올려서는 다니다. 그 권한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애초에 권한을 받을 필요도 없다. 말이 또 달라요. 그냥 이거는 축구협회가 철판 깔고 계속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이랬는데 사실은 다른 건데라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흐름만 봐도. 그리고 그 11차 회의 요약본이 있는데요. 11차 회의
그런데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요. 이게 웃긴 거예요. 보시면 이게 11차 회의 회의록이에요. 축구협회가 만든 겁니다. 축구협회가 만든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11차 회의에서 이임생 이사가 지난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향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정권을 정혜성 위원장에게 모두 위임해 주셨는데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협회가 감독 선임 절차를 뒤이어서 이행하기 위해서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선택하는 동의를 얻고자 임시 전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11차 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말했어요. 동의를 얻으려고 오늘 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동의를 얻으려는 회의가 아니었대요. 이게 지들이 말을 해놓고 지들이 아니래. 갑자기 이게 웃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축구협회가 오늘 올린 반박문이 이거예요. 전력강화위원회는 정혜성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혜성 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했고 때문에 정혜성 위원장이 3명의 순위를 보고하는 순간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임생 이사는 축구협회가 말하는 임시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전력강화위원회가 해체된다거나 기능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최종 내용을 전력강화위원들에게 공유를 할 거고 공유를 한 다음에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이게 어떤 거냐면 동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와서 1등은 누구, 2등은 누구, 3등은 누구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공의를 해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데 지금은 아니래요. 이미 문서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마지막에 축구협회가 만든 자료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협회가 만든 자료인데 전력강화위원장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투명한 절차로 후속적인 작업을 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 사람들이 그래서 위원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서 의사결정을 같이 진행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11차 회의록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축구협회는 다니다. 그 자리는 그냥 전력강화위원들의 역할은 끝났는데 이임생 이사가 정혜성 위원장의 역할을 물려받았다는 걸 그냥 통보 공유하는 자리다. 그런데 그런 공유를 하는 자리였는데 왜 본인이 동의 좀 해주세요. 오늘은 동의를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라고 했는지. 축구협회가 11차 회의록을 다 정리해서 요약을 했는데 본인들이 요약을 했는데 동의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딱 나오니까 동의받은 거 아니다. 라고 나오니까 다 사실은 동의 안 받아도 됐는데 정말 치졸하고 정말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축구협회가 도대체 쪽팔리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안 쪽팔리나 봐요. 본인들이 이렇게 자료를 다 올려놓고 본인들이 제공해놓고 이제 와서는 가. 사실은 아닌데 심지어 축구협회 홈페이지는 어떻게 나왔냐면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 이게 11차 회의입니다. 임시회의. 임시회의에 정혜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후속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최종 후보 사인에 대한 후속 절차를 이임생 이사가 이어받아서 진행하는 것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임생 이사가 이어받는 것을 동의를 받았어요. 분명히 본인들이 동의를 받았대요. 위원들한테. 그런데 오늘 올린 반박문에는 권한의 부여, 이런 동의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놓고 치졸하게 가로치고 뭐라고 쓰냐면 동의라는 표현은 잘못된 설명이었다. 써놓고 보니까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동의받는 게 아니라 그냥 통보였다.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동의라고 잘못 썼네요. 끝까지 동의로 쓰다가. 모든 것을. 이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홍명보 감독이 지난 축구협회 그 현안 질의 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전무 시절에 이러한 과정으로 가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보면 그냥
이거는 우리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도 지난번에 억울하다 막 이랬으니까. 이임생 이사도 나는 모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잖아요. 이제는 본인들이 변명하는 게 다 드러나니까 바보가 되는 길을 택했어요. 그냥 아예 뭐 이런 사리분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걸 택했어요. 그냥 바보처럼 다. 그때 동의라는 표현을 써버렸네요. 사실 그런 동의라는 표현 안 썼어야 했는데 이임생 이사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써버렸네요. 사실 위임받지 않아도 됐었는데 아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면접을 할 때 일단 1순위부터 3순위 후보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외국인 감독들 만났어요. 그런데 외국인 감독들은 이제 와서 2순위, 3순위 그래요. 포에이와 바그너가. 그래서 포에이와 바그너를 만났는데 홍명보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게 부당한 게 아닙니다. 이 두 명을 만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1순위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나러 간 거였고, 그리고 이임생 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홍명보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4-5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 이거는 외국인 감독을 만날 때도 협회가 4명이나 되는 인원을 수일간의 출장 비용까지 들여서 그들의 일정에 맞춰서 가는데 홍명보 감독 4시간, 5시간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 그게 뭐 특혜냐. 동일선상에 이걸 둘 수가 없죠. 저 외국인 감독을 만나러 가는 건 포획과 바그너와 일정을 조율한 다음에 일정을 조율해서 만나러 가는 거고, 홍명보 감독은 만나기로 연락을 안 해놨다가 부랴부랴 연락을 안 하다가 축구협회 부회장인 최영일 부회장이 하필 지금 전력강화위원장으로 됐어요. 최영일 부회장이 그때 당시에 홍명보 감독에게 연락해서 한번 이임생 만나줘. 그래서 집 앞에서 5시간을 기다렸어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과정인? 서로 연락해서 약속을 잡은 다음에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집 앞에서 그냥 혼자 초라하게 막 기다리면서 있다가 고개 숙이면서 만나는 게 어떻게 똑같냐? 이게 우리 축구가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쪽팔림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어떤 거였냐면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에서 일단 2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 처음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이클 밀러 위원장과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들을 결정하기도 전에 후보자 명단을 먼저 만들고 에이전트를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이게 확인이 됐어요. 애초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이제 전력강화위원들을 뽑아서 앉아서 서로 어떤 감독을 할지 논의를 하면서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들을 뽑기도 전에 에이전트를 만나서 목록을 만들어놨어요. 본인들이. 근데 일단 이거는 반박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박문에 없습니다. 이 반박문에 안 나와요. 이 반박문에 그 내용은 안 써놨어요. 이거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에이전트를 만났으니까 전력강화위원들 뽑기도 전에. 그래서 이 반박문에 없어요. 일단 이거는 아예 써놓지도 않았어요. 쪽팔리게. 그 다음에 2번째는 첫 번째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러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클린스만 감독을 뽑았던 그 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가 이번에는 10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2번 있었어요. 2번 첫 번째 회의는 모여서 밀러 위원장에게 우리의 정권을 밀러에게 넘깁니다. 이게 1차 회의였지만 감독 발표 30분 전에 불러서 클린스만으로 선택했어요. 딱 2번 했어요. 전력강화위원회를. 그래서 보시면 문체부의 감사 결과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회의 권한을 밀러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위임하도록 유도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라고 하죠. 밀러 위원장, 권한 다 줘 너네라고 유도를 했대요. 이것부터 이상한 거죠. 그리고 2번째는 2번째 회의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통보를 했다. 됐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을 뽑는 게 아니라 감독을 선정할 때 조언이나 자문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회의에서 그냥 밀러 위원장에게 그냥 몰아주자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밀러 위원장 그냥 몰아주자고 해서 우리는 몰아준 건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권한을 다 몰아준 게 첫 번째 회의에서. 그러면 전력강화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지금 우리 축구협회가 얘기한 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밀러 위원장이 직접 후보자 명단을 만들었고요. 밀러 위원장이 권한을 다 받았으니까 혼자서 후보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회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순위가 클린스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반박문에 이렇게 나와요. 밀러 위원장이 1순위에서 순위를 정했어요. 1순위가 클린스만이었어요. 그래서 밀러 위원장은 면접을 볼 때 감독들을 만난 게 아니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후보를 평가하기 위해서 화상 면접만 했어요. 그리고 화상 면접만 보고 1순위가 클린스만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밀러가. 축구협회가 얘기하기로 그래요. 그래서 이미 1순위가 정해졌으니까 클린스만.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과 뭐 다른 익명의 감독을 이제 면접을 본 게 아니라 정몽규 회장은 그냥 면담을 한 거예요. 밀러 위원장이 이미 1순위를 정했고 그냥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애초에 이것부터 이상하죠. 감독이 안 정해졌는데 후보 한 번, 후보 두 번을 두고 뭐 정해진 감독이 있으면 클린스만 만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의견을 듣는 자리면 모르겠는데 아직 감독도 안 정했는데 1등, 2등 클린스만, 어떤 한 감독을 동시에 만나서 의견 청취를 했대요. 애초에 이것부터 이상한데 어떤 거냐면 밀러 위원장이 이거는 밀러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독일 매체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밀러 위원장이 나는 감독의 순위를 정한 적이 없다. 그냥 감독의 목록만 만들었고 사람들이 내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택했다고 여기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여러 지도자들을 추린 것만 했고 클린스만을 지목한 건 축구협회다 라고 순해진 이후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 맞죠? 또 이것도 안 맞아요. 축구협회는 밀러가 클린스만을 1등으로 올렸다. 밀러는 나는 그냥 목록만 만들었는데 그리고 확정한 거는 정몽규 회장이 면접을 본 다음에 클린스만으로 확정했는데 이것도 안 맞아요. 철판 깔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밀러 위원장이 클린스만 한 거라고. 우리 축구협회는 쪽팔림을 모르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과거에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만난 게 면접이라고 했어요. 면접. 근데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과 또 다른 감독 한 명을 만난 건 우리가 그때는 면접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수였어요. 면접이라고 표현한 게 우리가 그 면접이라고 표현한 거는 만남의 과정을 밀러 위원장은 면접으로 만났으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만난 것도 연속적으로 이제 좀 연속성의 표현을 살려서 밀러 위원장도 면접이었습니다. 정몽규 회장도 면접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건데 실수였어요. 이 정도로 실수를 많이 하면 이 축구협회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반박하는 여러 입장문을 올렸는데 그 입장문 다 실수가 있으면 그 입장문 만드는 사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만 있거나 다 실수였어요. 쪽팔리는 걸 모릅니다. 이 축구협회가. 애초에 이거를 근데 왜 우리 축구협회가 그냥 이렇게 하느냐. 안면 몰수하고 창피한 걸 모르고 왜 이렇게 밀고 나가느냐. 왜 그러느냐. 오늘 피파에서 FC 함께대한 축구협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어떤 공문이냐면
우리는 최근에 한국이 문화체육관 광부를 통해서 축구협회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한축구협회 피파에 소속된 협회는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룰 안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룰을 위반하면 대한축구협회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축구협회를 건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제재를 하겠다. 월드컵을 못 나가게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가 되게 특수한 기관이라서 독립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는 알려줬으니 너희가 그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서 처분을 너희들이 해라. 근데 축구협회는 그럴 생각이 일단 없죠. 자정 능력도 없고.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이제 문체부가 지금 당장 우리한테 강제성을 하기는 힘들구나.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 반박문을 올린 겁니다. 그때는 실수. 저번에도 실수.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받았다는 거 표현을 잘못했어요. 정몽규 회장이 면접 있다는 거 표현 잘못했어요. 말 실수였어요.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문체부가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입은 게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변호사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법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공통된 의견은 뭐냐. 지금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문제를 발견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완벽한 문제를 발견해야 이 사람들을 건들 수 있다. 완벽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홍명보 감독이 클린스만 마찬가지고 아예 능력이 없는 감독이야. 자격이 아예 미달되는 감독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클린스만 미국 대표팀 했잖아. 홍명보 울산에서 뭐 우승 한번 했잖아. 그러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지금은 명확하게 그것을 이거는 자격 미달이다. 완벽한 하자다. 라고 100%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축구협회 쪽에 너희들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정작용을 통해서 대처를 해봐라.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끌어내리려면 법적으로 완벽한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어려운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확실해졌어요. 오늘 축구협회가 구린 억울해요. 하면서 반박문을 올렸지만 그 반박문을 봐도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랑 또 다르니까 반박문 자체가 애초에 이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냥 문체부가 얘기한 게 사실인 거죠. 홍명보 감독은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정몽규의 개입을 받아서 클린스만이 선임이 됐고 홍명보 감독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임생 이사가 선정을 한 감독이다. 잘못된 감독이라는 게 사실이 됐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는 홍명보 감독도 본인이 떳떳한 감독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못합니다.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나는 떳떳한 감독이다 라고 하는 순간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독 자리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이제는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자격 없는 감독이네. 에이, 실력 있는 척하더니 이렇게 뭐 들어갔네. 기준도 도달 못했으면서. 만약에 요르단전, 이라크전 우리가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만약에 못 이긴다. 무승부나 패배. 혹은 이겨도 경기력이 굉장히 찝찝하게 이긴다. 그러면 그때부터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쩐지 하자 있는 감독이라서 못하는 거였잖아. 아이, 어쩐지 하자 있더라. 감독이 하자가 있어서 어쩐지 못하는 거다. 어쩐지 못하더라. 웃음거리가 될 뿐이에요.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